오늘도 5가지 이슈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컬러베스. 컬러베스라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라. 이게 속칭 이제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뭐 이런 건데요. 컬러는 말 그대로 색깔, 그 베스는 이제 목욕탕 뭐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마음에 두면 그것이 유난히 눈에 잘 들어오는 거.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맛있는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이 네. 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말이야 내 주변에서 노란색만 한번 찾아보자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노란색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정말 노란색이 많네. 그리고 길 가는 구석구석에 저게 다 노란색이구나. 자, 이러한 컬러베스는 이 발상법은 실제로 널리 알려져서 창의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창의력뿐만이 아니고,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인데 이런 협상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의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문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누가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협상에 대한 신간만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 컬러가 협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네. 머릿속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래 요런 컬러나 요런 키워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럼 그냥 멍청하게 그냥 뭐 일 시키니까 하고 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베스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서치.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재 놓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제를 찾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그걸 가지고 뭐 구글링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강좌나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내 이번 한 주의 컬러, 이번 한 달의 컬러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업무 시간 외에 또는 잠깐 쉴 때 놀지 말고 그냥 너무 이렇게 아이돌 기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이런 키워드를 서치하시고 2단계는 리마인드. 그래, 내가 이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스스로 자꾸 자기 최면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번 주는 내 키워드가 협상이었어. 또는 이번 주 내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이 마인드맵이었어. 이걸 자꾸 이제 기억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 3단계는 커넥트. 집요하게 집중해서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컬러베스를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그동안 안 보이던 정보들이 막 지금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냥 그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그냥 뭐랄까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수시로 펴놓고 이제 그래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연결시키면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공부를 할 때 이 책과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것과 한 달 시간 금방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쌓이게 되면 이게 정말 자기한테는 재산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컬러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는 체계화하라. 체계화하고 카테고라이즈를 하라는 이 부분인데요. 정민이라는 교수님이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시대에 이미 DB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들을 다 모은 걸 여유당 전서 이러거든요. 그 여유당 전서에 다 쓴 책들이 한 500권 돼요. 그거 예전에 저희들 사법시험 칠 때 국사 문제에 나왔었어요. 여유당 전서가 대략 몇 권쯤 되느냐. 그래서 200권, 300권, 400권, 500권, 답이 500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다산 선생이 책을 많이 썼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산 선생이 쓰신 책이 보면 그러니까 에디팅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뭔가 얘기를 해서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교수가 조교시켜가지고 이렇게 요약하게 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DB 형태로 C줄 날줄로 만들어서 네네네.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까지 만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재밌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네. 내가 하루를 살면 뭔가 성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네. 글도 많이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는 야, 다산 선생이 지금 오늘날 살았으면 책을 몇 권 쓰겠냐. 이렇게 엄청나게 검색 잘 되고 이렇게 이 툴들이 발달해 있으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500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러게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참 너무 아까운 일이야. 뭐 이렇게 혼자 이상하게 자기 최면을 하는데 그 다산 선생의 지식 경영법, 과연 다산 선생이 어떻게 지식 경영을 했는가 그 책 중에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나라 땅의 아이가 고운 굿을 수천 개를 얻었어요. 네. 아이는 보고 기뻐서 품에 넣고 옷자락에 담고 입에 물고 두 손에 움켜쥐고 왜냐하면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들고 가서 동쪽으로 가서 낙양에 큰 도시니까 그걸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길을 떠나니까 길이 되게 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이렇게 헤쳐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품었던 구슬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물을 건너다가 몸을 숙이면 옷자락에 담았던 것도 흩어지고 네. 또 이렇게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입안에 있던 것도 구슬이 또 다 떨어지고 또 뭐 이렇게 벌이나 정갈, 뱀을 만나면 막 놀라서 막 뛰다 보면 또 구슬 놓치고 결국은 이래저래 한 며칠 가다 보니까 온통 이렇게 집어넣었던 구슬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실망해서 돌아와서 늙은 장사꾼에게 제가 사실은 이 정말 좋은 구슬을 많이 얻었는데 이걸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라고 했더니 장사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깝구나. 왜 진작 나한테 오지 않았니? 그런 고운 구슬을 운반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 우선 말이야. 좋은 명주로 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빳빳한 돼지틀로 바늘을 만들어. 그다음에 구슬을 그 명주실에다 다 이렇게 꿰어. 촥촥촥촥 꿰어. 꿰어서 붉은 구슬은 붉은 구슬대로 꿰고 그다음에 푸른 구슬은 푸른 구슬대로 색깔별로 다 꿰어서 그다음에 목에 몇 개 걸고 상자에 담고 이렇게 가면 어딜 가도 잃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소학주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를 이제 네. 다산 선생이 인용한 건데요. 저는 정말 이게 탁월한 견해인 거예요.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를 이렇게 우화로 잘 표현하다니. 네.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이메일도 많이 받고 그게 사실은 아까 아이가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입에 넣고 옷에 넣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이는 시장에 가서 제대로 팔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게 다 흘러버리고 다 우리 그 돼지밥 먹을 때 돼지밥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다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형태인데 네. 이것을 실로 꿰어서 가라. 이게 바로 다산 선생이 했던 그 지식 경영 방식이라는 건데 네. 제가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 제가 김 변호사 그때 그거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걸 되게 빨리 갖고 오는 친구와 그걸 늦게 갖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의 컴퓨터를 보면 딱 그게 감이 와요. 체계화돼 있느냐. 그 폴더를 쫙 정리를 해서 날짜별로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막 한 서랍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지도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그쵸. 겁니다. 예. 뭐 너무나 흔한 얘기긴 하지만은 무슨 뭐 지금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다 있는 거를 어떻게 잘 끄집어서 내가 쓰느냐 그거란 말이죠. 결국 검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업무를 했던 그런 자료들을 내 식으로 잘 검색을 하게끔 만들어 두고 또 내가 외부에서 얻었던 자료들도 그렇게 잘 제대로 체계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마인드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인드맵이라는 툴, 그 다음에 그 폴더 정리 이런 것들을 절대 사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 바로 땡겨서 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는 안전지대와 안락지대를 비교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세스 고딘의 예.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참 인상 깊어서 갖고 와봤어요. 세스 고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안전지대, safety zone. 그 다음에 안락지대, comfort zone. 안락지대는 말 그대로 편한 거예요. 당신이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 여기 있으면은 일하는 것도 편하고 별로 실패할 가능성도 없고 이게 되게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게 컴포트 존이에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존은 약간 이건 돈과 관련된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되게 이렇게 요 세이프티 존에 있으면은 돈도 잘 벌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스 고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락지대와 안전지대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 안전지대와 안락지대가 일치되어 있는 때가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예를 들어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일도 되게 익숙해지면 내가 정년 때까지 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니까 내가 일만 좀 열심히 해서 익숙해지면 내가 여기서 안락함도 느끼고 컴포트 존 안락지대면서 돈도 잘 벌고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 이게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안전지대가 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여기 편하긴 한데 안락지대긴 한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밥벌이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뭐 누구 표현으로 하면 누가 네 치즈를 먹어버렸지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치즈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은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안전지대가 지금 당신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안락지대와 일치하는가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지금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그 안전지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내 안락을 좀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루틴하게 왔던 이 안락을 포기하고 절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힘을 더 내야 되겠죠. 가속도를 더 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 가속도가 더 내가 내야만 그쵸. 내 여기 있던 비안전지대에서 다시 네. 안전지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은 약간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은 마약이다. 그 마약에 취하면 새로운 도전은 금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내가 안락함을 느끼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 맞아요. 새해 첫 장부터 너무 좀 제가 겁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냉정하게 따져보면 내 안락 의자 아랫부분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이와 관련해서 네. 제가 그 사족, 뱀다리, 사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야, 그건 사족이야. 원래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걸 사족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얘기는 그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초나라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사가 끝나고 이 남은 술을 하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양이 썩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줍시다. 네. 몰아주기. 오케이, 그러자. 그러면 뭐 어차피 부족한 술이니까 지금부터 각자 뱀 그려가지고 가장 먼저 뱀을 그린 사람에게 술을 주겠어. 오케이, 다 콜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뱀을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완성을 딱 하고 술병을 집어들었죠. 의기양양하게. 나는 말이지 발까지 그릴 수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술을 먹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술을 딱 가로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술은 내 거야. 야, 뱀에 뭔 다리가 있냐? 이게 어떻게 뱀이냐? 그러니 내가 진짜 뱀은 내가 제일 먼저 그렸어. 그러면서 이제 뺏어갔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지금 딴 나라 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설득할 때의 사족인데 저는 약간 사족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할 때 막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야야야야 그만해. 시키는 것만 해. 뭐 이렇게 오바질이야. 맞아요. 이러면 이제 밑에서 정말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뭔가 새로운 것을 꾸미는 사람의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뱀에게 팔도 한번 그려보고, 뱀에게 다리도 붙여보고, 뿔도 달아보고, 날개도 달아보고, 뱀끼리도 붙여보고, 이런 짓들을 해봐야 돼요. 자, 뱀에다가 팔하고 다리 붙여보니까 도마뱀이 되고, 또 다리하고 뿔을 붙이니까 공룡이 되고, 뿔하고 날개를 붙여서 용이 되고, 뱀하고 뱀을 붙이면 메두사가 되고, 이런 걸로 지금 뭡니까? 돈 많이 버는 데가 뭐 드림웍스니 디즈니니 막 다 그런 쪽이잖습니까? 미래는 창조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 뭔 뱀에, 이렇게 기존에 하던 인습에 젖어서 야, 뱀은 원래 다리가 없는 거야. 야, 뱀에 다리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나 좀 창조력이 없으면 진짜 도태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요. 매력이 없고, 이게 또 특히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밑에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게 좀 더 쌈박한 아이디어. 뭔가 좀 새로운 거 좀 없어? 그러니까 경륜은 내가 훨씬 높은데 뭔가 아랫사람이 나한테 자극을 주려 그러면 사장님 요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기발한. 그래서 요즘 제가 뭡니까? 케이블 TV 같은 거 보면 네. 우리 보통 속칭, 야, 약 빨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지상파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못 나오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편이나 케이블을 뭐 욕해도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 스피드함과 기획력을 보면 놀라운 것이 그런 어떤 문화. 해봐, 한번.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게요. 예.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이제 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번째 얘기는 인생 레이스는 장기 레이스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익혀나가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져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학력 평가, 이 한자인데 학력이 학자가 배울 학자고 력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역사책 할 때 그 역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힘력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력에다가 역사책 할 때 그 역을 쓰면은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뭘 배웠고 말 그대로 너의 역사, 공부의 역사가 학력이에요. 그런데 힘력자를 써서 학력이 되면 진짜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뭐 대학 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학력이라는 건데 이 역사의 역자가 들어가는 학력은 과거의 일이고 네. 힘력자가 들어가는 학력은 미래에 관한 일이다. 끝없이 변화하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죠. 역사 학력이 아니고 힘력 학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길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본인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조그마한 조직의 장이다, 팀장이다, 리더다 그러면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맹자, 우리 문맹자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죠.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학습, 교정, 재학습 이걸 못하는 사람이 21세기 문맹자다. 그 몰입으로 유명한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저는 워낙 이 양반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고 있는데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기업도 잠시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바로 뒤처집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사회에서 학습을 멈추면 나이에 관계없이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맨날 그 얘기해요. 우리가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애플을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과거의 인습에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는 그 스피릿을 가진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우리는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까 칙센트 미아이처럼 나이가 많아서 노인인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늙어버리면 노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생을 하나의 레이스로 보고 인생 레이스를 할 때 이 7가지를 꼭 지키면 좋겠다. 인생 레이드의 7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구간 기록을 체크하라. 42.195지만 구간 기록 내가 1km에 얼마였고 5km에 얼마였고 복기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지나버린 레이스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발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길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경꾼일 뿐이니까. 다섯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레이스를 펼쳐라.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라.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생각이 나네요. 일곱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되게 슬프시네요. 벌써 50이라니. 제 머릿속에 나이는 네. 한 37, 8세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네. 어라 이게 이미 50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봤던 우리 아버지의 나이에 지금 제가 가 있는데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마라톤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30대 때 반짝했다가 망가진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너무 이른 성공은 너무 위험하구나. 오히려 힘들 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힘들 때 내가 지혜를 얻고 네. 그다음에 정말 나이 40 넘어서 벌어야만 이 돈이 내게 되고 그 전에 번 돈은 네. 독이에요. 독. 이게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 전에는 사람을 벌고 지혜를 벌고 진짜 백이 돈은 40 이후부터 차곡차곡 벌어야만 이게 내 주머니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Circumstances does not make the man, it reveals him. 이 뭐냐면 환경이 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뭐 그런 그래서 뭐 고위공직자들 중에 막상 그 자리 가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한다. 뭐 그런 관점이 원래 그 원문이 이거예요. 제임스 앨런의 환경이 남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딱 처해지면 네. 그 혹독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네. 세찬 바람이 불어와 봐야 어느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짧은 승패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긴 목표를 보고 나를 잘 다스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5번째. 이제 그 기나긴 업무력의 마지막인데요.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누굴까? 부모님, 멘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죠.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 사업가가 큰 실패를 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되게 현명한 사람이다라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당신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네. 누가 과연 당신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예, 정말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인생의 진짜 멘토를 만날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데려가 달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그 분은 그 사업가를 데리고 큰 거울 앞으로 갔어요.
당연히 그 큰 거울 앞에는 자기 모습이 비춰져 있겠죠. 자,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분이 바로 당신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예, 이 짧은 글인데 사실 그래요.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글을 읽고 어떤 강연을 듣고 순간적으로 야, 저거야 라고 순간적인 어떤 그 영감은 떠오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정말 힘들고 미련스럽게 반복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돌파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말 못나 보이고 정말 찌질해 보이고 정말 버리고 싶은 사실은 그 내 모습이 나를 지탱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존감을 잘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 예. 네. 자존감 말씀하시니까 자존감 관련해서 제가 책은담에 나오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은담. 제목이 이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자기를 가꾸라. 가난한 집일지라도 마당을 깨끗이 쓸고 가난할지라도 여자가 머리를 곱게 빗으면 외관과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품위가 우아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해지더라도 어찌 자기 스스로 피폐해지고 해이해질 것인가. 가난할수록 더 깨끗이 하고 어려울수록 더 자기를 가꾸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이러면 스스로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스스로 흐트러지면 그게 남들한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 중에 자중자애라는 게 있거든요. 자중자애. 스스로 무겁게 여기고 네. 스스로 사랑을 하라. 자중자애. 그래서 오늘 이 업무력에 관한 대미를 장식하면서 네. 제가 책 블루타임에 나오는 꿈에 대한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살에 선택하는 꿈은 아름답다. 20살에 선택하는 꿈은 힘이 있다. 30살에 선택하는 꿈은 진지함이 느껴진다. 40살에 선택하는 꿈은 소중함이 배어있다. 50살에 선택하는 꿈은 간절함이 서려있다. 60살에 선택하는 꿈은 인생이 깔려있다. 70살에 선택하는 꿈은 자연의 모습이 담겨있다. 80살에 선택하는 꿈은 죽음조차 멀어지게 한다. 야,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진짜 나이대마다 이 꿈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게 참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꿈이 없으면 네. 사실은 이제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살아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까 누구 말대로 8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내가 꿈이 있으면 청년. 그래서 제가 되게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제 대표적인 그분이 이효령 교수님 같은 분은 그 연세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프레시하거든요. 진짜 그분의 그 생각을 저는 아직도 못 따라가니까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청년이죠. 맞아요. 진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꿈 있는 사람을 보면 진짜 젊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한 좀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너무 옛날 책만 소개해서 책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라서 완전 신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 그릿이란 책입니다. 아마 그릿이란 책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릿이 이제 영어인데 이 영어 뜻으로 이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 집념,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이분의 그 테드 강의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한 15분 영상을 보면 도대체 그릿이 뭔가? 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소에서 그릿, 이 포기하지 않는 용감함과 집념,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창의력,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 10번, 100번 이렇게 치받는 그 열정과 용기,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무모할 그런 열정과 용기가 결국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이 그릿이 지금 요즘 막 열풍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뭐 많은 그 강의도 이루어지고 상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책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 아무래도 이게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타고난 재능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가 제대로 서포트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되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 자산이 그릿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 그릿을 가지고 그 한계를 돌파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시면서 이 새해에 나만의 그릿, 내 그릿 지수를 좀 높이자. 그런 좀 덕담을 드리려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공 업무력 편으로 함께 했는데요. 28번째 시간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컬러베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내가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컬러베스,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생각해서 그 키워드를 따라가고 키워드를 수집하고 키워드를 커넥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 두 번째, 체계화하라. 요즘 지식은 널려 있습니다. 그 지식을 내가 무기로 쓰려고 그러면 내 손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즉 내 손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컴퓨터의 폴더 정리,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내 지식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귀찮지만은 유사시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전지대와 안락지대를 구분하고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옮겨졌다면 안락지대에서 벗어나서 조금 힘들더라도 안전지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뱀에는 당연히 다리가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뱀의 다리, 머리, 날개 이런 것들을 붙여보는 창의적인 파괴적인 이런 발상이 필요하다.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인생 레이스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좀 배워나가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역사를 의미하는 학력이 아니고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력, 학력을 갖도록 노력하자. 다섯 번째,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누구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게 한 여러분의 동반자요, 여러분의 멘토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업무력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